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1년 반 동안 알러지라는 게 무엇인지, 알러지가 여러분이 아픈 질병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많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러지를 치료할 수 있고, 알러지를 치료하면 이러한 저러한 질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알러지는 치료할 수 없다고, 평생 먹지 말고 만지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남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원리로 알러지를 치료할 수 있는지 근거를 대봐라, 그런 질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은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가 임상 20년째 되는 해인데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의사로 환자를 치료하고 살면서, 특히나 알러지를 치료하면서 도대체 내가 하는 치료를 뭐라고 정의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설마 제가 안 하겠습니까? 기존 의학의 공인된 치료법이 잘 듣지 않는 질환인데,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잘 낫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면 할수록 이 치료법의 실마리를 의학이나 과학적인 관점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치료법이 의학 분야에서는 발전하지 않을까요? 왜 한국에서 저 혼자 이러고 있을까요? 그간 저 혼자 해왔던 고민인데, 임상 20년 기념으로 제 고민의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와 의학적, 과학적 접점에 대해서 말이죠.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의학적인 단어로 해석해보면 후성유전학적인 입장과 신경가소성 원리를 이용한 정신신경 면역학적 치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말을 쓰니 복잡해 보이지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기억의 오류가 일어난 포인트를 찾아내서 그 오류를 교정하는 것으로 알러지를 치료하고 질환을 호전시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억의 오류, 그것이 알러지의 시작이라고 말했는데 아마 다들 고개를 갸우뚱거릴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싶죠. 명쾌한 최원장이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영상을 계속 들어봐도 이게 뭔 소린지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요. 뇌기능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기억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웠는데 잘 틀리잖아요. 금방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거나 엉뚱한 답을 적어놨잖아요. 내가 머리가 나쁜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뇌에 정보를 저장한 대로 뇌에 잘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뇌기능이 신비하고 오묘하다는 것과 별개의 이야기죠. 그것이 알러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기억은 척두엽 안에 있는 해마에서 형성됩니다. 해마는 외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분류하고 기존 정보와 서로 연계하거나 사건과 관련 짓는 정교화 과정 등을 거쳐 대뇌피질에 새겨 넣습니다. 기존의 시냅스가 강화되고 새로 발화된 시냅스가 연결되면서 기억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뇌는 동영상처럼 모든 장면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뇌는 항상 최소의 에너지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부분만 선택 발췌하여 대략적 핵심만 기억합니다. 게다가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측도 기억의 일부로 섞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봤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 가치관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정보가 뇌에 기록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을 저장할 때뿐만 아니라 기억을 꺼낼 때도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결된 시냅스들이 기억을 꺼낼 때 똑같이 다시 발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영어 단어를 50개 외웠는데 100% 완전히 기억이 나던가요? 정보를 기록해서 기억할 당시에 서로 발화되었던 시냅스들이 동시에 잘 연결되면 기억이 잘 떠오릅니다. 그런데 기억을 꺼내고 싶은데 그때 그 시냅스가 발화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기억이 안 난다고 표현합니다. 엉뚱한 시냅스가 발화하면 우리의 기억은 왜곡되고 변형되게 됩니다. 게다가 기억을 저장할 때 감정까지 연관이 됩니다. 새로운 정보는 해마에서 일단 보관했다가 자극이 강한 것, 반복적인 것, 인상적인 것,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위주로 골라내어 대뇌피질에 새겨넣는데요. 이 과정에서 편도체의 감정이 같이 섞여서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편도체는 인간의 마음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두려움이나 공포, 불안감에 예민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복했던 기억보다 불쾌한 것, 무서운 것, 두려웠던 것을 훨씬 생생하게 기억하고 곱씹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뇌 입장에서는 좋은 기억보다 두려운 기억이 더 저장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뇌 기능은 원시시대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팔자 좋게 경각심 없이 살던 우리 조상들은 맹수한테 잡아먹히고 다 죽었고, 불안하고 예민하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만 살아남아 번성하게 되었다고 하죠. 두려운 것을 강하게 기억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저장할 때도 기억을 꺼낼 때도 오류가 생기는데, 특히나 우리의 감정에 따라 객관적인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기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정보가 기억될 때의 감정이 다르니 같은 일을 보면서도 상황 해석이 다르고,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나 나쁜 기억은 왜곡되거나 부풀려지기도 하며, 여러 명의 증인의 기억이 서로 다르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기억하는 것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오묘하고 신비롭다고 해서 에러 없이 완벽한 컴퓨터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뇌는 오류가 심한 거죠. 이러한 뇌의 기억 오류가 불쾌한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알러지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알러지는 뇌의 기억 오류 반응입니다.
어떤 물질이나 음식 자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만지고 먹던 당시의 경험과 상황이 너무 나쁘고 충격적이고 불쾌했다면 그때의 상황이 그 물질의 정보와 함께 뇌에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다시 먹거나 만지면 그때의 감정과 상황이 무의식에서 되살아나고 뇌에서 강력하게 몸을 보호하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몇몇 개는 연속적으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남들은 멀쩡하게 먹고 만질 수 있는 그 물질에 대해서 엄청난 과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려운 말로 감정 물질 복합체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불쾌한 감정을 겪은 기억이 저장된 시냅스와 특정 물질의 정보에 대한 시냅스가 뇌에서 연결되어 엉켜버렸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어머니가 해외 유학 중인 아들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과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통화가 안 되니 어머니는 아들이 총기 사고를 당했다고 오인하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총소리는 그저 텔레비전 소리였어요. 우연치 않게도 그 타이밍에 폰 배터리가 나가서 전화가 끊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들들이 다 그렇듯이 전화가 불시에 끊겼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다시 전화 걸지는 않죠. 그래서 어머니가 패닉에 빠졌고 집에서 난리가 났다는 사실을 아들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그 이후로 어머니는 타과를 먹을 때마다 극심한 흉통, 호흡곤란,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는 아들과 전화를 하던 그 타이밍에 사과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총소리를 들을 때 먹고 있던 사과와 아들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패닉이 뇌에서 감정 알러겐 복합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경 면역학적인 반응과 그로 인한 질병이 신경계에 더 나아가서는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연구하는 의학 분야가 바로 정신신경 면역학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분야가 대세는 아닙니다. 이 분야가 일반인에게 알려지려면 10년이나 20년은 멀은 것 같습니다. 알러지에 대한 의학적인 이야기를 찾아보면 대부분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 반응에 대한 궁극적인 기억은 뇌, 즉 중추신경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물질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라는 기억이 뇌에 남아있으니 면역계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알러지는 평생 관리하는 질환인데 어떻게 알러지를 치료할 수 있냐고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신신경면역학은 아직 학문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임상에 이용해서 알러겐에 대한 뇌의 기억을 치료하는 것으로 질병을 회복시키려고 시도하는 방식은 명쾌한 차원장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알러지를 치료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궁금하시겠죠? 심플합니다.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감정 물질 복합체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뇌에서 엉켜버린 불쾌한 감정을 겪은 기억과 특정 물질의 정보에 대한 시냅스를 서로 연관이 없는 원래 상태대로 끊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죽은 뇌세포를 되살릴 수는 없지만 망가진 뇌신경망은 되살릴 수 있습니다. 뇌 손상으로 한쪽 손발이 마비됐던 환자가 운동이나 재활훈련을 통해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죠. 심지어는 뇌가 괴사되거나 사고로 뇌를 절단한 경우에도 정상인에 가까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뇌가 손상된 부분의 기능을 떠맡기 때문인데요. 이를 뇌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죽은 뇌세포는 살릴 수 없지만 망가진 뇌신경망은 복구할 수 있습니다. 뇌세포의 연결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몸의 성장기가 끝난 이 나이에도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학습하며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물며 신경세포의 입장에서 뉴런 사이의 연결 강도는 자주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시냅스가 새로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못하던 수영도 새로 배울 수 있고 목공에도 러시아어도 피아노도 배울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운동하며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생각도 마음도 강하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성장기가 지나 키는 더 이상 크지 않아도 뇌는 시냅스를 강화시키며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지만 배웠던 것을 싹 다 잊어버릴 수도 있죠. 과거에는 연결되었던 시냅스가 지금은 끊어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이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음과 정신이 질병과 연관이 있다는 정신신경면역학에 대해서도 알겠고 뇌 가소성을 이용해서 음식이나 물질에 대한 나쁜 기억을 정상적인 정보로 대체하면 알러지 패턴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해가 됐다 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알러지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인지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 과정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어떤 물질이 몸의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지 찾아내고 그 물질 대신에 알러겐의 정보만 몸에 접촉해 줍니다. 신체에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뇌신경계는 알러겐이 접촉한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증상은 나타나지 않으나 알러겐으로 인해 뇌와 신경계, 각 경락의 흐름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각 경락은 기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알러겐의 접촉으로 인해 경락이 막히면 신체 각 장부로 흐르는 기의 흐름이 막혀 장부에 질병이 생깁니다. 그 상태로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알러지 반응이 신체적으로 나타나고 연결된 장부에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알러겐의 정보가 들어있는 바이아를 접촉한 상태에서 침과 추나 치료로 경락의 막힘을 뚫어줍니다. 이 자극을 유지하면 뇌신경계는 인체가 알러겐을 접촉한 상태인데도 경락의 에너지가 막히지 않는다는 새로운 정보를 감지하게 됩니다. 뇌는 알러겐에 대한 기존의 정보를 버리고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합니다. 그 물질에 대해 과민 반응하도록 세팅되어 있는 뇌의 프로그램이 리셋되는 과정입니다.
이 포인트가 바로 뇌신경 가소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약 20에서 30분, 질환에 따라서는 최대 50분가량의 시간을 유지하면 뉴런의 정보가 바뀌고 감정 알러겐 복합체의 연결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신경계의 정보가 각 경락과 오장육부로 전달되어 에너지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성공하면 이전에 알러겐과 접촉할 때마다 나타났던 알러지 반응이 뇌뿐 아니라 신체 전반적으로 사라집니다. 전에는 몸에 해롭다고 인식하고 예민하게 반응했던 물질이었지만 뇌의 정보가 바뀌었고 바뀐 정보가 세포 단위까지 전달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탈감작이 완료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알러지를 치료하는 핵심 원리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감정 물질 복합체가 형성된 것을 깨기 위해서 그 음식이나 물질에 대한 나쁜 기억을 약화시키고 그 대신 정상적인 기억으로 시냅스를 대체하고 그 연결을 강화시키면 됩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는 이런 신경 가소성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뇌신경계를 자극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냅스를 새로 만들거나 없애도록 유도하겠다는 말입니다. 사과하면 총격사고의 공포감, 아들의 죽음 이런 것들이 떠올랐던 것에서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과맛에 대한 기억으로 뇌신경계의 시냅스 연결고리를 바꿔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이렇게 대단하면 왜 의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치료하지 않을까요? 후성유전학, 신경가소성, 정신신경면역학은 의학계의 핫 이슈, 떠오르는 분야가 맞기는 맞습니다. 단 그 발전 방향이 명쾌한 알러지 치료와 같이 비침습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약을 주고 수술해서 질병을 회복시키는 것이 의학입니다. 인체의 기와 경락의 에너지를 생각하면 그 자체로 의학이 될 수가 없죠. 신경가소성 원리를 이용한 클리닉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우리는 모두 운동이나 외국어 공부, 악기 연주, 학습과 식생활 개선, 습관의 변화, 스트레스 관리 등이 뇌의 퇴화를 막고 인지력을 높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 클리닉 이외의 분야로는 발전이 더딥니다. 병원에서는 외과적인 수술 방식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몇 년 전에 행동장애, 신경질환에 쓰이는 심부 뇌자극술 개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뇌의 특정 부분을 전기로 자극해서 신경의 반응 패턴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연구가 신경가소성 원리를 이용한 것이긴 하지만 명쾌한 알러지 치료 방식이 발전되는 캐릭터와는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한의학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가 의학적으로 발전할 것 같아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명쾌한 최 원장이 이렇게 치료를 잘하면 의사들도 다 따라할 텐데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의학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후성유전학적인 입장에서 신경가소성의 원리를 이용하여 정신신경면역학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의사들은 이런 치료 방식을 선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를 드렸지만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이야기를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도 제가 꼭 올려야 하는 영상인 것 같아서 오늘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